자, 저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목 감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최소한 또이또이 발음해 볼 테니까 즐겁게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37절을 보면 우리 필수서 106페이지에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그리고 기본서로 보면 한 10페이지 적어져 있는데 이 파트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통해서 이해한다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리도 해보죠. 일단 유동화라는 게 뭔지 한번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동화라는 건 돈의 흐름을 말해요. 돈의 흐름. 그리고 유동화 제도다 그러면 뭔가 돈이 흐르도록 돈을 마련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융론이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면 항상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죠. 은행은 조폐 공사가 아니라 돈을 찍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뭔가 마련하는 방법을 우리는 유동화 제도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대충 이해됐는데 이제 이 유동화 제도가 뭐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볼게요. 일반인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뭐 있습니까? 지인을 찾아가서 야, 돈 좀 빌려다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잖아요. 돈 좀 빌려다오. 그런데 돈을 빌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맨날 친구들 찾아가서 야,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친구들이 어느 순간은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뭔가 다른 데로부터 이렇게 빌려올 수 있는데 이 빌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빌리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 그러면 매각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매각. 어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시장에 매각해요. 그러면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면 금반지를 팔았으니까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죠. 이걸 유동화라고 그래요. 유동화. 그래서 유동화는 은행이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인데 어떤 식으로 자금을 마련합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 매각하게 되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유동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화 제도에 가장 많이 뉴스 같은 데 들어보는 게 자산 유동화예요. 자산. 그러니까 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매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산 유동화예요. 자산. 그런데 자산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은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많은 자산이 이 채권이에요. 채권 자산이죠.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 이것도 자산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봤더니 이 채권 중에 어떤 채권이 있어요? 주택저당 채권. 이게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에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대출 채권이고. 그러니까 은행이 자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여오는 방법이 유동화 제도인데 만약에 은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유동화예요. 그리고 은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대출채권 유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이놈이잖아요. 주택저당 채권은 주택담보대출이죠.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서 자금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면 이걸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게 출제 포인트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보세요. 은행이 주택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런 걸 실무에서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하고자 합니다.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하고자 합니다. 이게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한다. 그 말은 주택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도입하고자 해요.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은행의 유동성 증가. 돈을 마련하는, 돈을 풍부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특징이 아주 중요해요. 특징.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자산을 매각하는 게 유동화 제도라면 그냥 매각이라고 하지, 매각 제도라고 하지, 왜 굳이 유동화 제도라고 하냐? 그러면 자산을 매각하는 거랑 유동화 제도는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요게 달라요. 요게. 유동화는 자산을 매각하는데 자산을 그냥 매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산을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시켜서 매각을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뭔가 변화시켜서 매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자산의 매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증권을 유동화 증권이라고 부르고 이 유동화 증권이 여기에 출제 포인트예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구조를 보면 이해가 돼요. 구조가 대단히 복잡스럽게 돼 있지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은행. 여기 이게 핵심이야. 은행. 자, 은행이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요.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은행은 뭘 갖게 됩니까? 그렇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로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해요. 주택저당 채권. 영어로는 모기지라고 불러요. 모기지. 그래서 M자 나오면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인 주택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은행이 새로운 자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니? 그러면 채권도 아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주택저당 채권은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성도 꽤 높은 채권이에요. 쓸만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내다 판다? 그렇죠. 채권을 투자하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뭔가 요 모기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렇죠. 이 매각을 통해서 새로운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또 대출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유동화 제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라는 건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일반 시장의 채권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게 되면 다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지식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저당 채권은 주택담보대출, 즉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대출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은행들이 직접 하지 않고 공기업이 우리나라는 담당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그러면 은행이 직접 유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들로부터 이 주택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싹 받아갖고 와요. 시중에 있는 모든 주택저당 채권을.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이렇게 매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뭐라고도 부르냐? 유동화 기관 또는 유동화를 중개한다 해서 유동화 중개기관. 저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그냥 중개자 떼고 유동화 기관이라고도 잘 나옵니다. 잘 나와. 그럼 이제 대출 우리 금융시장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일단 1차 저당 시장이 있고 2차 저당 시장인데 이 1차는 먼저 일어났다 해. 먼저 일어났다 1차예요. 이게 1차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대출을 차입자하고 은행 간에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 있겠죠.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1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유동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두 번째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2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은 은행에게 새로운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에요. 은행에게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인데 이 공급해 주는 시장의 대표적인 게 이 유동화 시장이에요. 유동화 시장. 그래서 이 유동화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1차 저당 시장이 뭐니? 그러면 은행과 차입자가 대출을 하는 시장입니다.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그리고 대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은행에게 주택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줘야죠. 요 주택 대출, 아이고, 저 목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음도 꼬이네. 아무튼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요. 이 2차 저당 시장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껴있다? 은행이 직접 유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질적인 유동화를 담당하고 있다.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다 이해됐어? 구조가. 그냥 쉽게 은행이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자산을 매각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껴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매각, 대신 유동화를 한다. 딱 요 정도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조에서 가만히 봐봐요. 요거야. 가만히 보면 의문이 떠야 돼, 의문이. 어떤 의문이냐? 이거 보세요. 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모기지, 주택저당 채권을 은행이 직접 유동화하는 게 아니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반 채권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하지 않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 핵심이에요. 자, 유동화가 일반적인 매각과 다른 게 자산을 있는 그대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시켜서 매각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그대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산, 증권으로 변화시켜서 매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보세요. 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요. 그럼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3억이에요, 3억. 3억. 금액이 커요. 억대. 그리고 이거 10년 이상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년 만기로 3억을 대출 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이 채권은 3억이라는 거액이고 20년 만기라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 채권이에요. 그러면 여기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를 봐요. 소액 투자자인 저. 소액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식. 그렇죠. 한 500만 원 정도 소액을 투자해서 하루 만에 얼마를 얻고자 해요? 5억을 얻고자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소액을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고 그리고 성과를 하루, 즉 단기만에 뭔가 성과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커. 기간이 20년이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채권은 일반 투자자의 입맛에 맞지 않아요. 입맛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요 주택저당 채권을 일반 채권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라고 매각할게요 하고 말을 하지만 일반 채권 투자자들이 저걸 안 사줘요. 왜? 입맛에 안 맞아. 너무 금액이 크고 너무 기간이 오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인 모기지를 팔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시켜요. 대표적인 게 어떤 형태냐? 요 3억이 너무 크잖아요. 요걸 100분의 1로 쪼개요. 그러면 3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개서 쪼가리를 판매해요.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도 3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일반 매각과 다른 점이에요. 유동화가. 그리고 이렇게 발행하는 증권을 우리는 유동화 증권이라고 그러고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증권을 우리는 주택 저당 증권 또는 MBS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주택 저당 증권 MBS라는 표현이 잘 나와요. MBS는 일단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권이에요.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권. 그리고 M이라는 게 주택저당 채권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증권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번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봐요. 자, 요 두 가지를 저랑 연습할 때 잘 해보세요.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근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동산 유동화라고 해요. 유동화. 근데 유동화는 이 자산을 있는 그대로 매각하지 않아요. 왜?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 매각하게 되면 빠르게 매각이 안 돼요. 우리가 아파트 하나 매각하는 것도 3개월 이상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산이 쉽게 매각되도록 어떤 새로운 형태의 증권, 대부분 채권으로 새롭게 채권으로 변화시켜서 매각을 해요. 그게 바로 유동화 증권이에요. 근데 유동화 증권이 항상 뒤쪽을 보면 PS라는 약자가 많아. 이게 무슨 뜻이냐? S는 증권이란 뜻이에요. Securities라는 증권. 근데 실질은 대부분 채권이에요. 채권. 우리 증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과 채권. 근데 채권이에요. 채권. 그리고 B는 백이드라고 해서 기초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게 부동산 유동화예요. 그리고 유동화 과정에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기초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합니다. 해서 이게 부동산 PS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충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집에 봤더니 금반지가 있어요. 금반지. 그럼 금반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반지를 유동화한다. 또는 금반지 유동화 제도라고 해요. 근데 금반지를 그대로 팔면 잘 안 팔리니까 금반지를 기초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해요. 그게 바로 금반지 PS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유동화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인 주택저당 채권, 영어는 모기지를 은행이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예요. 그리고 유동화 과정에서 어떤 증권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모기지,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게 MBS라는 거예요. 그래서 MBS는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권인데 항상 M이 모기지니까 모기지를 기초로 발행하는 새로운 증권입니다. 이 정도 번역해 주면 돼요. 자, 시험에 이거 말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더 나오는데 이게 다 시험에 정의로 나온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항상 여기 보면 BS가 있잖아요. BS. 이게 붕신의 BS가 아니라 항상 농담처럼 부산 간다고 해. 뭐 하러? 유동하러. 그러니까 얘는 CM이죠. CM이 커머셜 모기지니까 상업부동산 모기지예요. 상업부동산 모기지를 유동한다. 그리고 상업 모기지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이게 CMBS죠. 그리고 여기는 A라고 돼 있으니까 자산이에요. 어셋.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ABS. 그리고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 2번 나왔는데 얘는 증권이 아니라 여기 B가 있고 이게 자산을 기초로 뭔가 증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CP. 이 CP라는 게 기업어음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이게 이제 프로젝트 대출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이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거 유동화 과정에서는 항상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걸 우리는 유동화 증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험은 뭐가 핵심이다? 유동화 증권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주택저당 증권, 그러니까 MBS, 즉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주택저당 증권의 발행구조 뭐라고 해놨어요? 생략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해설은 제가 조금 뒤에 해줄 테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 암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주택저당 증권, 저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증권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MPTS, 이거 암기해 줘야 돼요. MPTS, 그 다음에 MBB, MPTB, 이렇게. MPTS, MBB, MPTB. 야,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야, 암기해. 일단, MPTS, MBB, MPTB야. 자, 봅시다. 그리고 뭘 물어보냐? 이런 걸 줘요, 이런 걸. 소유권, 원리금수취권, 조기상환위험, 이런 걸 주고, 누가 가져가느냐 물어봐요. 누가 가져가느냐는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찍으라는 거예요. 발행자가 가져가니, 투자자가 가져가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다시 유동화 과정의 증권이 세 개가 있어요. MPTS, MBB, MPTB예요. 자,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항상 앞 글자는 모기지예요. 그리고 뒷 글자는 securities니까 증권이에요. 이게 모기지를 가지고 증권을 만들었다. 근데 요 가운데가 뭐 pass through라고 영어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MPTS. 얘도 역시 볼까요? 모기지를 기초로 B가 본드의 약자예요. 본드. 우리 유동화 증권은 전부 다 채권이 특징이라고 그랬죠. 실질이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이 본드죠. 이게 모기지를 가지고 본드, 채권을 발행했다 이런 뜻이고. 여기도 보세요. 모기지를 기초로 본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틀린 거예요. MPTS, 그 다음에 MBB, MPTB.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얘는 지분형이고 얘는 채권형이고 얘는 혼합형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고 발행자가 가져가니 투자자가 가져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랑 저랑 약속을 해요. 투자자는 투자자니까 T자야. T자가 투자자의 약자라고 하고, 발행자는 콩글리시로 발행자니까 B자 같아. B자. 그럼 잘 봐요. MPTS가 나오면 B자가 없고 T자가 있잖아요. T자.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MBB는 T자는 없고 B자만 있잖아요. B자. 그러니까 발행자가 다 가져갑니다 라고 하면 돼. 지금 암기 코드 하고 있어요. 그리고 MPTB는 T자도 있고 B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형이라고 불러. 혼합형. T자도 있고 B자도 있고. 그러면 투자자도 뭔가를 가져가고 발행자도 뭔가를 가져가죠. 잘 나오는 게 투자자가 뭘 가져갑니까? 그러면 항상 투자자가 요걸 가져가요. 원리금수취권 조기. 그런데 원리금수취권 조기 이런 거 제가 설명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항상 연상을 해요. 명절에 투자자가 고향을 내려갑니다. 그럼 빈손으로 가져가기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과 지갑에는 현금,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영광, 굴비, 조기를 챙겨가요. 그러니까 TB 혼합형입니다. 그러면 항상 투자자는 원금, 현금과 조기를 챙겨갑니다. 일단 이게 암기 코드예요. 이게. 예. 그럼 이제 하나씩 암기한 다음에 이해해 봅시다. 예. 자, MPTS 이거부터. MPTS는 B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투자자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분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MPTS는 지분형 증권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지분형. 그리고 2번, 3번을 봐요.
이런 거예요. MPTS를 주고 주택저당 채권과 관련된 위험을 누가 갖느냐 이거야. 그럼 MPTS는 T자가 있으니까 다 투자자가 가져가요. 투자자가 갖는다 이러면 다 된다 이런 말이야. 예? 일단 요령을 알려줬어. 그러면 이제 요거 잠깐 봅시다. 자, 이번에는 MBB야. MBB는 B자만 있으니까 전부 다 누가 가져간다고? 발행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MBB의 이 B는 본드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형이에요. 채권형.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핍니까? MBB는 채권형입니다. 맞아. 그리고 MBB의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가져갑니까? 그러면 MBB는 B자가 있으니까 발행자가 가져갑니다. 발행자가 보유합니다. 요것만 찾으면 그냥 시험 문제는 맞춘다는 거죠. 네. 또 봐요. MPTB야. MPTB는 T도 있고 B도 있으니까 혼합형이야. 혼합형. 근데 투자자는 뭘 가져간다고요? 현금,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를 들고 간다 그랬죠? 나머지는 소유권. 나머지 소유권은 발행자고. 그럼 봅시다. MPTB야. MPTB는 T도 있고 B도 있고 혼합형이구나. 혼합한 성격의 증권이구나. 됐고 암기. 그리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택저당 채권의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을 발행자가 가져갑니까? 투자자가 가져갑니까? 그럼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건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를 챙겨가는 거잖아요. 현금과 조기. 얘는 소잖아, 소. 조기가 아니라 소. 그러니까 발행자가 가져간다고 하면 돼요. 여기도 봐요. MPTB는 혼합형이야. 그런데 여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현금이죠, 현금. 현금과 조기는 누가 챙겨간다? 투자자가 챙겨가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요 박스만 암기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박스만.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MPTS, MBB, MPTB. 여기는 T와 B가 있으니까 혼합형이고 B, 본드니까 채권형이고 MPTS는 지분형이고 그리고 MPTS는 T자만 있으니까 투자자가 다 가져간다고 하면 되고 MBB는 B자만 있으니까 발행자가 다 가져간다고 하면 되고 여기는 투자자하고 발행자가 동시에 나눠 가져가죠. 근데 투자자가 뭘 가져간다? 현금과 조기, 원리금 수취권,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이게 그냥 암기하면 그냥 누구든지 맞춰갖고 와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이해해 봅시다. 이해. 아무 이해 없이 암기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핵심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암기하고 끝날라요. 그럼 그냥 영상 끄면 돼. 근데 나는 궁금해요. 이게 뭔지 조금 알고 싶소. 그럼 여기서부터 봐. 이렇게 제가 일부러 나눠놓은 거니까. 자, 봅시다. 여기가 HF니까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징이에요. 하우싱 파이낸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담당하죠. 그러니까 유동화 과정에서 새로운 증권, 유동화 증권. 이 유동화 증권을 누가 발행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단 닉네임이 많아요. 유동화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니까 유동화 기관, 유동화 중개 기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동화 기관이 항상 유동화 과정에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흐름이 이래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 채권이니까 이게 모기지예요. 이 모기지를 가져다가 투자자에게 팔아. 근데 투자자에게 있는 그대로 팔자니 잘 안 팔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만들어서 뭔가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동화 증권이에요. 근데 유동화 증권의 MPTS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수박을 봐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주택저당 채권이 커요. 이렇게 3억 이렇게. 그러니까 요 수박을 예를 들어 보세요. 요새는 마트에 가보면 이런 쪼가리 수박이 많죠. 왜 쪼가리 수박이 많습니까? 그러면 요새 가구가 2인, 3인 이렇게 소가구이기 때문에 수박 한 통을 있는 그대로 매각을 하면 잘 안 사요. 소비자들 왜? 수박 남기면 썩고 버리기 귀찮고 그렇잖아요. 썩잖아요. 안 먹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요 수박을 온몸으로 파는 게 아니라 요걸 4분의 1로 이렇게 쪼개서 소비자에게 팔 때가 있죠. 요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지분형 수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온몸을 있는 그대로 매각하자니 잘 안 팔려. 그래서 요걸 4분의 1로 쪼개서 지분으로 우리가 요거 4분의 1 쪼갠 게 지분이죠. 4분의 1로 쪼갠 지분으로 뭔가 이 투자자들에게 매각합니다. 요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 개미 투자자예요. 개미. 예. 개미야. 예. 자, 이게 지분형이에요. 그러니까 MPTS를 지분형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요 3억짜리 주택 저당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3억을 쪼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의 1로 쪼개면 3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분형 증권이에요. 이해됐어요? 지분형 증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분형 증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수박으로 치면 요걸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미 투자자가 요 유동화 증권을 샀다 그러면 뭘 산 거랑 똑같아요. 얘를 산 거랑 똑같아요. 얘를 산 거랑. 그렇잖아요. 얘 쪼가리를 산 거니까 새로운 상품을 산 게 아니라 요 놈을 산 거예요. 요 놈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수박 원래 수박에 있는 요런 이거 우리가 흔히 보증서라고 하죠. 자, 모든 상품에는 보증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 보증서에 이제 이런 보증이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현금, 조기상환 위험, 소유권 이런 보증서가 있는데 자, 요 보증서에 있는 이 권리와 의무를 발행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갖느냐, 투자자가 갖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투자자는 요걸 샀지만 얘는 뭘 산 거랑 똑같아요. 이 원래 수박을 쪼개서 가져간 거니까 이걸 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박에 담겨 있는 권리와 의무는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 투자자가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MPTS는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형태고요.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면 투자자는 결국 이걸 산 거랑 똑같아요. 이거의 4분의 1쪽을 산 거라. 그러니까 원래 수박에 있는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당연히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요게 지분형이에요. 대충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 봅시다. 요거 봐요. 양가로 1번에 4번 지문이 따로 박스로 쳐져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해가 되는지 보자고요. MPTS의 경우에 증권의 수익이야. 이 증권은 요거 있죠. MPTS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요 MPTS라는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요거에 의존합니다. 이제 이해가 될 거야. 봐봐. 요걸 쪼개서 판매한 게 A니까 얘가 맛이 좋아요. 그럼 이것도 맛이 좋겠죠. 얘가 당도가 높아. 그럼 얘도 당도가 높아. 얘가 수익이 좋아. 그럼 얘도 수익이 좋아. 그러니까 저걸 쪼개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MPTS의 증권의 수익은 주택저당 채권의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즉 주택저당 채권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자, 차입자가 이자를 내요. 차입자가 이렇게 이자를 내면
요 이자가 이렇게 쑥 누구한테? 이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채권이에요. 새로운 채권이니까 요 채권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저 이자가 이렇게 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했다. 지분이요. 그리고 MPTS는 왜 투자자에게 다 넘어갑니까? 결국 요걸 쪼가리로 판매한 형태니까 이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투자자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MBB를 보죠. MBB. 자, 흐름은 똑같아요. 주택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받아다가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시켜서 투자자에게 팔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MBB라고 되어 있잖아요. MBB. MBB는 똑같아. 요 수박을 쪼가리로 이렇게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데 이제 이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할 때 이 마트의 사장이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 MPTS는 요놈을요 4분의 1로 쪼개서 매각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팔았는데 이번에 MBB는 요와 A와 A를 단절시켜요. 왜? 얘는 원놈이고 얘는 지분으로 쪼갠 거니까 다른 상품이라고 파는 거예요. 다른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요걸 쪼개서 판 거 아닙니까? 아니야. 여기는 이거하고 얘는 다른 거야. 다른 상품이라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이게 MBB예요. 그러면 다른 상품이라고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A와 A의 연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A와 A의 연계성을. 그러니까 수박에 있는 요 보증서에 있는 요런 권리 의무를 누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투자자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져가니? 그렇죠. 발행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러니까 이 유동화 증권과 기초자산을 단절시킨 거예요. 단절시킨 거. 단절시킨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단절시켰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MPTS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의 수익은 원놈 기초자산의 수익에 의존합니다. 이유는 이걸 쪼가리로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쑥 연결이 되는데 보세요. 차입자가 이자를 이렇게 냈어요. 이자를 100만 원 이렇게 냈다고 해보자고요. 100만 원. 그런데 이걸 4분의 1로 쪼개서 투자자가 가져갔어요. MPTS는.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 투자자에게 4분의 1로 쪼개서 25만 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차입자가 이자를 갚지 않아요. 이자를 갚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 투자자도 돈을 못 받아. 왜? 얘를 쪼개서 4분의 1로 판 것이니까 이 두 개의 연계성을 여기는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가 안 나오면 너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런 상품을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쪼가리로 판매를 하긴 하되 이거의 단절을 이렇게 법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MBB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새로운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입자가 이자를 냅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이 발행자의 호주머니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갔다가 때가 되면 요 채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건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차입자가 이자를 갚지 않아도 A와 A는 뭔가 연계성을 끊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자는 때가 되면 차입자가 이자를 갚지 않더라도 무조건 그렇죠. 이 원리금을 이자를 때가 되면 채권 투자자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하나 볼게요. 여기 보세요. 5번이야. 이거 5번. MBB의 5번을 보세요. MBB 5번. 자, MBB의 경우에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 주택저당 채권의 차입자가 이자를 갚지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NPTS는 두 개의 연계성을 인정하니까 요 유동화 증권을 산 투자자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요 단계를 이게 단절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이자를 내든 이자를 갚든 발행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때 되면 이자를 지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발행자는 MBB에 대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게 이해야. 이해.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저랑 같이 설명 들으면 이해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봐요. MBB가 나오면 모든 걸 누가 다 가져간다. 발행자가 권리와 의무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발행자가. 그러니까 발행자가 책임도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봐. MBB의 경우에 발행자는 초과 담보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발행자는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발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책임을 지는 것 같죠? 그럼 옳은 지문이야. 이게 문제풀이 요령이에요. 이것도 봐요. MBB의 경우 발행자가 모든 권리 의무를 다 갖고 책임을 발행자가 다 지는 거니까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이딴 거 필요 없이 발행자가 뭔가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구나. 그럼 맞는 거야. 왜? 발행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책임도 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안 돼. 예, 요령까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NPTS를 봐요. NPTS는 이제 수박을 이렇게 쪼가리로 이렇게 팔아요. 쪼가리로 이렇게 여전히 팔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영악한 거예요. 이렇게 4분의 1로 쪼가리로 팔았더니 자, 뭘 요구하냐. 야, 나 혼자 1인, 나 혼자 자취하는데 말이야. 요 껍딱, 수박 껍딱. 수박 먹는 건 좋은데 수박 껍딱 버리기가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요새는 어떤 수박이 나와요? 수박 알맹이만 비닐봉지에다 쏙 넣어서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누가 원하니까? 소비자들이 껍질 빼고 알맹이만 다오라고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권리 의무 중에 요 투자자가 뭐라 그러냐? 껍딱같이 귀찮은 거 빼고 내가 원하는 알맹이만 다오라는 거예요. 알맹이만 다오.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는 알맹이를 가져가고 귀찮은 것들은 누가 동시에 가져가고 그래서 발행자가 동시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합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가 저기서 좋은 것만 나한테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뭘 가져가요? 현금과 조기를 챙겨가는 거예요. 현금과 조기, 현금과 재기. 나머지는 누가 갖고? 발행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현금과 조기를 가져간다. 나머지는 발행자가 가져간다. 혼합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MO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MPTB 혼합형 보면 CMO라는 게 있어요. CMO는 MPTB를 한 종류를 발행하면 MPTB라고 하는데 MPTB를 실무적으로는 보통 5종에서 8종 이렇게 여러 종류를 동시에 발행해요. 그럼 요것들을 싹 합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증권에서 CMO라고 해요. 자, 우리 MPTB 혼합형은 투자자가 뭘 가져가요? 현금과 조기를 챙겨갑니다. 이게 암기 코드인데 현금은 원리금 수취권이에요. 이거 이해했고 이 조기라는 게 조기상한 위험이에요.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기상한 위험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고 조기상한 위험이 100이라고 해보자고. 100. 위험이 100. 그러면 이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 뭐가 있냐 그러면 MPTB를 한 종류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5종류를 동시에 발행해. 그러면 지금 종 5종류니까 조기상한 위험이 이렇게 20씩 이렇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게 요 CMO예요. 이게 뭔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MPTB를 동시에 다양하게 뭔가 동시에 발행하는 거예요. 이런 게 CMO예요. 그래서 CMO는 다계층 증권이라고 하고 있지만 핵심이 뭐냐? 다양한 형태의 증권을 동시에 발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주저리 떠들었어요. 오늘 목이 좀 안 좋네요, 확실히. 자, 암기만 할 것이냐, 이해를 좀 할 것이냐, 제가 선택을 줬어. 그래서 전반부는 암기만 하면 되고, 후반부는 이해도 좀 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버릴 거면 그냥 버려도 돼요.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이게 32회인데, MPTS는 지분형입니다.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MPTB는 혼합형이고 투자자도 일부를 가져가고 발행자도 일부를 가져가죠. 투자자가 뭘 가져가요? 현금과 조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조기 나왔잖아. 조기. 조기 나오면 누가 가져가야지? 투자자. 이렇게 찾아요. 정답 2번이에요. 그러니까 주저리 한 25분 이해시켰지만 결국 시험장에서는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또 가요. 초과담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MBB가 나와. MBB가 나오면 항상 발행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발행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문은 주어가 없어. 이게 천인공노할 일이었어요. 여기는 누가 생략돼 있냐? 발행자가 주어예요. 왜 발행자가 주어니?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유동화의 실질적인 담당 기관이잖아요.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게 주어가 생략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발행자예요. 그러나 이건 몰라도 여기서 끝났잖아요. 여기서. 자, 또 봐요. CMO가 나오면 다양한 증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다라는 뜻만 있어요. 뜻만 있으면 돼요. 상한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 다양하다. 끝.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맞았죠. 그래서 암기 코드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거 한 3월 달 되면 제가 25분에 강의를 끝내요. 그런데 플러스 25분에서 지금 한 50분 됐을걸요? 이 강의가 처음이니까 지분형이라는 게 수박을 쪼개서 판매하듯 쪼개서 판매하는 것이고 MBB의 경우에는 뭔가 쪼개서 팔 때 새로운 상품이라고 파는 거고 혼합형은 수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투자자에게 달라 이런 형태고 이런 건 요번 강의에서 한번 이해하고 이제는 어디 집중? 암기 코드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다음에 뵙겠습니다.